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선 의원입니다. 평생교육과 595쪽을 좀 한번 봐주시죠. 작은 도서관 이게 문고별 이용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23년도, 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이제 25년도는 아직 회기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을 테지만은 우리 마을 문고가 이게 개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마을마다 2023년도는 53개였고 24년도는 여기도 53개 25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이게 53개가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휴관한 데도 있죠? 지금 저희 구에서 이제 그 도서관이 타구에 비해서 저희는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48개소입니다. 그래서 예. 작년 대비해서 그 폐관이 5개가 됐고 예. 그래가지고 휴관이 7개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운영 중인 그 뭐 그런 걸 따지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줄어드는. 이제 1년 이제 이게 365일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주말에는 또 이제 이용을 안 하는 데가 많을 테고 그런데 이게 몇 군데 본의원이 몇 군데 이렇게 지금 둘러봤는데 부사동 같은 데는 아예 그냥 휴관 상태거든요. 아예 뭐 과거에는 학교 학부모들 엄마들이 와서 도우미 용실 이렇게 자원봉사도 해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뭐 먼지만 잔뜩 쌓인 그런 상태거든요. 여기 한번 둘러보셨나요? 누가? 예예예. 그런 상태죠 지금 그런 네, 데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데는 과감하게 차라리 그냥 책을 도서를 다른 데로 옮겨서 부족한 데를 채워주고 차라리 그냥 문을 닫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공간만 괜히 안 그래도 행정복지센터 공간이 좁아서 어렵게들 지금 어, 이용들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냥 공간이라도 다른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다 옮겨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예,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그 뭐 우리 유수열 위원님도 자건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금년도에 정리한 것도 그렇고 사실 휴관한 것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육상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 동해에 있는 그러한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사항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어떻게 됐든 간에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실효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한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거는 좀 밀도 있게 한번 그 동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해서 여러 각도로 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이용도 안 하고 이용자도 없고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없어서 아예 문을 닫아놓고 방치해놓은 상태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데는 폐쇄를 시키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고 또 잘 운영 잘 되는 쪽으로 또 집중적으로 또 더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4쪽에 보니까 평생 학습 만들기 130 업무보고 134쪽이요. 이거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만들기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25년도 예산이 4천만 원 이게 전액 구비인데 이번에 온마을 캠퍼스를 14개를 지금 선정을 했죠. 심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A형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시간당 35,000원
2시간 이내고, 또 B형은 시간당 10만 원입니까? 이게 10만 원? 1시간당? 이게 A형은 1시간에 35,000원 2시간 이내. 그리고 B형은 강사료가 1시간이 최대 10만 원이고 초과 시에 시간당 5만 원을 더 지출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1시간이 넘으면 15만 원. A형은 1시간에 2시간이 35,000원. 이렇게 강사료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 강사의 질이 등급 급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거 예산 책정할 때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의 성격이라든가 그 강사의 그 퀄리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책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1시간에 2시간이 35,000원인데 이건 15만 원을 준다는 거는 그죠? 1시간 초과시에 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15만 원, 35,000원하고 15만 원 이게 다 몇 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그거는 뭐 공통적으로 우리 이제 그 인재개발위원회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예. 강사료를 이제 책정해 놓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또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예. 여러 각도로 좀 봐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다시 새로 모집을 해서 지금 시작을 지금 하는 겁니까 이게? 다 종료는 됐고요. 이미 사업이 지금은- 시작할 때 이제 예. 8월 달부터인가 지금 시작을 했죠 이게? 예. 그리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네. 4천만 원 예산 다 소진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강사라든가 인문 교양 프로그램 이제 이런 걸 운영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그럼 다 나왔겠네요. 사업 결과가 결과 보고 다 받았습니까? 네,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리가 됐으면 그 의회에다 좀 제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전액 구비인데 내년 예산도 지금 편성 요구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14개 유형이 이제 각자의 이제 자기네들 특이성을 가지고 이제 학습 동아리를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후에 검증도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전문 우리 직원이 별도로 배치가 돼 있겠죠. 이 운영할 수 있는. 네, 그 자료를 좀 한번 주시고서 내년도 예산을 같이 지금 편성을 했습니까? 4천만 원? 좀 더 했습니다. 더 올라갔습니까? 5,800만 원 정도. 5,800만 원이로. 예. 이게 지금 이거 운영을 해보니까 효과는 어떻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지금 대체적인 얘기는 뭐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좀 주민들의 그 네. 반응이 저희들이 이제 평생학습 도시가 금년도에 지정되고 사실 평생교육에 대한 게 많이 좀 미약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많이 좋아하고 호응도 이제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정착이 될 때까지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물론 발생할 테지만은 어쨌든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또 확대가 더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또 예산이 또 증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요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만치 좀 제대로 좀 검증을 하고 제대로 또 현장 확인을 해서 예. 이 사업이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사를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육성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쪽 문화행사 관련 예산 및 세부 내역의 그 평생교육관 쪽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은 2025년 북페스티벌의 방문자 수가 집계 불가로 표시가 됩니다. 방문자 수 집계가 어렵다는 이유가 계측기 부재 때문이라면
문화체육관광과의 미술축제 또한 마찬가지일 텐데 해당 행사는 집계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북페스티벌은 그 참석 인원 집계가 안 된 이유가 뭔지 좀 이게 말씀 그, 부탁드립니다. 사실 뿌리 축제 같은 경우는 미술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갤러리 안에서 대부분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좀 계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우리들 공원하고 이제 도청 뒷길에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 진출입로가 명확하지 않고 사람의 동선을 정확하게 좀 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측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행사에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가 방문자 수 외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었나요? 예산 집행 대비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보통 이제 행사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그뭐 주변 사람들한테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좀 중구에서 하는 행사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했고 그 작년에도 그 반응이 좋아서 사실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더 성립해 주시고 해서 좀 개최된 상황이었고 만족도라든가 이런 행사의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대체적으로 그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중구 북페스티벌은 작가와의 만남, 그 다음에 사일런스 북살롱 등 성인 중심의 프로그램은 매우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했을 때 특정 세대 유치 및 지역사회 학습 연계 측면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례 검토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산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오산시는 금년에 그 북페스티벌을 동아 페스트라라고 해서 명확한 테마를 먼저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즐기는 마술쇼, 버블, 벌룬쇼, 동화 속의 주인공 복장 이벤트 등 가족 단위 행사를 많이 구성을 해서 큰 호응을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130명으로 구성된 과학 동아리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과학 재능 기부 부스를 운영하면서 축제를 지역 사회 학습의 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확인해 보셨나요?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향후 우리 북페스티벌에서 명확한 테마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이나 지역 학교를 활용한 어떤 재능 기부 또는 교육 연계 채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저희도 생각했던 부분이고 좀 네. 주제를 정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오산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테마를 하나 정해서 그쪽으로 이제 연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독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동기부여 방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안시 사례를 한번 봤는데 천안시는 연간 최다 독서 가족을 선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영유아 독서 챌린지 시상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독려하는 이벤트나 시상 제도를 혹시 도입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뭐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저희 2회까지 하면서 사실 만족도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좀 모니터링을 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행정은 단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성과를 투명하게 측정하고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되돌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 계획하실 때 좀 참고하셔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5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그 공립 작은 도서관이 16개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은 중천동, 산성동, 부사동, 문화일동 등 다수의 도서관이 이용자 수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1년 내 300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1년 동안 300명이 안 된 숫자다 그러면 매우 저조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혹시 그 작은 도서관 관련해 갖고 이런 거를 한번 좀 따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악을 해보셨나요? 네, 뭐 모니터링은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모니터링한 결과라든가 뭐 이런 거, 왜 이용이 저조한가라든가. 그래서 뭐 내용 사실 얘기해 주실 수 뭐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좀 특성화시키는 무슨 아까 작은 뭐 북페스티벌 같이 테마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좀 개발을 해가지고 그 독서 문화 프로그램 같은 걸 자주 열어서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게 현재 상황에서 그 상주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가 쉽지 않고 상당히 그래서 그 모범적인 케이스가 뭐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목동이라든가 그 뭐 석교동이라든가 뭐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또한 또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민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같이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그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보면은 장서 수가 그 오류동 같은 경우는 1,100권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문화이동의 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9,700권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공립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약 8,000권의 도서 보유량 차이가 있고요. 이용률이 낮은 도서관일 경우 장소수 자체가 적거나 장서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낡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용률이 낮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서의 질과 적정성을 평가하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뭐 주민센터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거는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했고 지금 뭐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평가 네. 결과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결과 네, 그 평가는 이제 뭐 의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줄 때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A, B, C 뭐 그 외에 뭐 이렇게 해서 그 외에는 뭐 지원을 안 해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할 때 보면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목동이 최우수가 나왔었고 A 등급이 하나, B 등급이 은행선화동, 석교동, 대사동, 뭐 문화일동, 산성동, 뭐 C는 부사, 태평일, 뭐 유천이, 문화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목동을 말씀하셨는데 네. 목동 같은 경우가 23년에는 이용자 수가 6,200명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예. 2024년에는 2,300명으로 3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이제 뭐 금년에는 아직 집계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인원수가 이렇게 줄었다 그러면은 이것도 아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지목된 곳이 이용자 수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는 그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뭐 이게 사실 뭐 이런 부분은 그 평가 숫자를 그 체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거기서 얘기하는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도 목동 같은 데는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한 공립 작은 도서관 모두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간 시간대 9시부터 6시에만 운영을 하고 있어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접근성이 극도로 낮습니다. 부서는 도서관별 독립된 출입구가 없어 보안 등의 사유로 주말 야간 운영이 어렵다고 구조적인 한계를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행정복지센터 신축시에는 주출입구 독립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기존 행정복지센터 중에도 주말 야간 운영을 위한 보안 시스템 강화나 자원봉사 인력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작은 도서관에 관련해서는 사실 뭐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를 제안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뭐 지금 아시겠지만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그거를 폐쇄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해서 좀 긍정적인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투입을 해서 지금 다시 해야 되는 본위원이 건지. 알기로는 현재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작은 도서관의 야간 및 주말 운영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예, 거기에 예. 맞춰 아마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은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주말이나 이럴 때 그 야간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서 도서 관리라든가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그 교육을 해서 그 도서관 운영의 질을 높이고 있는 지역 지자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반복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아마 방향성을 작년에 그런 예. 방법의 하나로 예. 아마 그 도서관 총 1,000만 원의 예산으로 16개 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수요를 조사를 해서 아마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던 걸로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났다라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 지금 참여한 도서관은 6개에 불과하죠. 16개 맞습니다. 도서관. 6개. 예. 아마 그러면은 그 16개 중에 6개만 신청을 했던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그 신청을 받은 거잖아요. 예, 신청을 받아서 한 거고요. 어쨌든 좀 의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 네. 공공도서관은 저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 지원도 되고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사립도서관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또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프로그램 참여를 16개를 다 해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6개만 신청한 게 어떤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었나요? 예산 안 됐고 뭐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적극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예산을 쪼개든가 뭐 추가 예산을 뭐 요구하든가 예, 이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그게 프로그램도 준비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16개 동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 증액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프로그램 만족도가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들이었나 그런 만족도를 아마 다른 공공도서관이랑도 공유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야 그분들도 몰랐던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공유도 좀 네,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파를 해가지고요. 예. 다음은 그 사립 작은 도서관 관련해 갖고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3년간 사립 작은 도서관이 지금 11개소, 그러니까 원래보다는 2021년에 하나가 더 휴관한 데가 있어갖고 11개소가 지금 휴관 6개, 폐관 5곳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운영 상태의 도서관에 대하여 과감하게 정리 조치를 단행한 것은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라고 평가를 하며 본위원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반영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다만 운영 의지가 없는 곳은 휴폐관을 유도한다는 방침 외에 운영 의지가 있는 곳에 대한 재정 및 인력난으로 폐관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구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아까도 했지만 평가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공립도서관보다는 사립을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효율성이 높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립에 대한 그 지원 비율을 이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올해 같은 경우도 공립은 한 2,700만 원 배정됐지만 사립은 한 5,200만 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립의 비중을 그러니까 높이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예, 휴관한 곳, 그 다음에 폐관한 곳
대해서 아마 직접 부분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원인이나 이런 거를 좀 확인을 그거는 하셨어야 이제, 되는데 예, 그런 걸 그 내용이 어떤 게 모니터링 하고 있었나 있어요. 한번 좀 말씀 좀. 아, 폐관한 사유요? 네, 네. 그런 거는 뭐 어쨌든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그 폐관 부득이하게 폐관하는 사례가 그 가장 많았습니다. 요번에 그리고 조사할 때도.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제 예. 경제적인 이유 같은 게 많지 않았나요? 그렇죠.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은 거고, 사실 그 작은 도서관의 여건상 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데는 사실 벅찬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진 폐업을 한다든가 휴관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뒷받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아직 남아 있는 25개 운영 중에 작은 도서관을 위해서 그 우리 집행부 쪽에서 계획하고 계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25개가 잘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계획하고 계신 사업 내용들. 사업은 뭐 지금 뭐 저희들이 그 하지만 어쨌든 평생교육과가 생기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도전을 하고 있고, 이러한 도서관 부분에서도 이렇게 사실 찾아보면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뭐 예산도 분명히 지원을 하지만 그분들한테도 그런 자생력을 좀 키우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많이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자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작은 도서관, 작은 사립 도서관들 보면은 조금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모델링, 그 다음에 스마트 도서관을 위한 어떤 뭐 무인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컴퓨터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그 국가 지원 사업으로 가능하죠. 예, 예, 그거를 홍보 신청하신 게 사업이 혹시 있으니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매년 9월에서 10월 그 국가 사업 이게 계획이 나오죠. 거기에 맞춰 준비를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작년에 했을 때 뭘 신청했는데 떨어졌죠? 저희가? 어쨌든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는 뭐 이런 저기가 결론이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신규 설치비 지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노후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환경 개선비를 지원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운영 활성화 사업 쪽에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국가 지원 사업일 때는 50대 50이죠. 매칭은 예, 뭐 그래서 비율이 좀 그래서 아마 비슷해요. 요번에 이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해서 그 매칭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준비를 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매년 공모 사업을 활성화하게 추진해서 우리 그 어려운 작은 사립 도서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문화 활동의 구심점이 되는 핵심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의지가 있는 도서관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좀 연구를 좀 부탁드리고, 또 적극적인 공모 사업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네. 평생학습과가 이제 조직 개편되면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많이 오래 고생하시면서 추진하셨어요. 네. 그중에 이제 본 의원이 제일 눈여겨봤던 부분은 이제 존경하는 류세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북페스티벌하고 중국 아카데미, 예, 이거를 이제 많이 눈여겨봤었는데요. 네, 이제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9천만 원 총 예산으로 해서 선일닫기라고 우리들 공원에서 2일씩 해서 진행을 하셨어요. 그랬던 부분이고, 또 이제 중국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4회에 걸쳐서 명사 특강으로 해서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처음 시도하신 거에 비해서 호응도라든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높이 평가하거든요. 국장님 보실 땐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실 그 평생교육 측면에서는 저희 구가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도 되었고,
그런 북 페스티벌이라든가 지금 명사 초청이라든가 뭐 또 진로 상담회라든가 어쨌든 이러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어쨌든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본 의원도 이제 여기 들어와서 좀 중구의 아쉬움이 이제 점점 아파트들도 신규 아파트들도 많이 늘고 젊은 층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오래오래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려면 저희가 그만큼 컨텐츠를 많이 제공을 해줘야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반영해 주셔서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강연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를 접목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은 감사한 부분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사업의 이제 특징을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근데 두 가지 사업 다 어쨌든 운영 위탁으로 진행은 했지만 일단 직원분들이 되게 강사 선정이라든지 환경 구성에 되게 적극적이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니까 운영업체에서도 아무래도 직원분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많이 반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면에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하는데 국장님 칭찬은 좀 해주셨나요? 저 의원님들이 저희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평생교육관 또 과장님부터 해가지고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업체가 위탁을 하더라도 사실 그 분들한테 막 우리가 요구하는 맞아요. 사항이라든가 이런 예, 게 거기에 적극적으로, 따라서 예, 그분들이 긴장하는 정도가 맞습니다. 다르거든요. 예. 솔직히 막 거의 10억씩 들여도 좀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은 하지만 우리 뿌리축제 예. 결과물이 좀 늘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의 가치를 제대로 좀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고위급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들 보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해가 아니라 정말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그분들의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충분히 좀 칭찬도 해주셔서 조금 더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일하다 보니까 서로 좀 보완점은 서로 상의하면서 나가는 부분들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예산 3천만 원이었는데 본 의원은 이제 본 예산이 그냥 산출 내역이 3천만 원이어서 이 인문학 강의만 8회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4회로 줄였나? 라고 이제 했던 부분인데 좀 퀄리티를 높이다 보니까 그랬나 했는데 2,200만 원만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중구 아카데미 전문가 특강을 또 따로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좀 약간 사회적인 부분들을 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평생학습과에서는 좀 보편적인 여러 구민들 입장에서 좀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꼭 필요하다면 좀 따로 분리하셨으면 하는 좀 바람도 들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해서 모집을 했는데 모집 공고 올라오자마자 바로 참여가 거의 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지역 이제 복지센터나 이런 데 이제 참여할 수 있는지 다시 문의가 들어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도 이제 솔직히 이제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람 모집에 되게 힘들어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이 찾아오는 환경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단 이제 아쉬운 분은 이제 신청을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긴 하겠지만 좀 노쇼가 좀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방안을 좀 생각해보고 계신 게 있나요? 글쎄 뭐 지금 말씀하신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행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리를 못했는데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이라든가 좀 그런 걸 검토해가지고 좀 잘 찾아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강연 오셨던 분도 그 된장인가 그런 걸 이제 만드시는데 일부러 비용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네. 노쇼 때문에. 맞아요. 예, 여기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본 의원이 해봤어요. 그래서 크진 않지만 이런 강연을 들으러 가려면 개인적으로 몇만 원씩 들거든요. 근데 한 5천 원 정도씩 하시고 저희 지금 중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중구통으로 다시 전환해서 참여하시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책 발행식으로 발급을 하셔가지고 중구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회전율도 되고 그분들의 홍보도 되고
저 생각은 그랬거든요. 뭐 중구통을 엄청 막 저기 해서 활성화 방안을 떠나서 좀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북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제한점을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이제 인터넷이나 저도 찾아봤는데 조금 비슷한 맥락들이 이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맘카페 같은데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네.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눈여겨서 찾다 보니까 학교 연계 골든벨 이제 저학년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중 고학년들 위주로 해서 학교에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서 골든벨로 이제 진행을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하고 이제 아이들이 와야 하니까 네. 부모님이 함께 참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지금 오늘 환경을 너무 잘 해놓으셨었거든요. 근데 네. 좀 겉돌았어요. 이 중구에서 이런 게 하는 게 생소했는지 젊은 분들이 맞아요. 겉돌기만 네, 그런 하고 거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지를 네.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2회, 4회 되면서 하려면 아이들하고 같이 연계된 이제 활동들을 하셔가지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거기에 직접 참여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 책 이제 읽어주거나 이렇게 할 때 공간을 너무 이제 정적으로 잘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빈 공 그대로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이쪽을 되게 높이 평가했는데 이제 동화 뭐 페스티벌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좀 아쉽긴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있는 뭐 할로윈을 같이 접목시켜서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유아 독서 챌린지 해가지고 독서 목록지를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지금 보니까 여기서 지역 서점하고 함께하는 출산 뭐 가정 이런 도서도 있잖아요. 여기도 오셨을 때 작은 도서관에 그냥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홍보할 수 있게끔도 해주시고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지역 서점에 목록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그냥 물질적인 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학부모들이 영유아기 때문에 데리고 가서 직접 책도 읽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스탬프를 찍어서 북 페스티벌 하는 날 오면 이제 소정에 이제 기념품도 주고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독서 문화가 좀 자연스럽게 좀 스며드는 문화로 좀 바뀌면 어떨까 싶고 또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지역 서점에 대한 지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해드리면 좋지만 계속 한도 끝도 없이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너무나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유대인 격언에도 있잖아요. 물고기를 입에 넣어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해서 조금 더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주시면 더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오한숙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아시는 거는 좀 저도 좀 놀랐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그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서도 좀 그런 부분에 저희들 직원들이 뭐 메모는 했지만 좀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해가지고 더욱더 그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히 그리고 명사특강 같은 경우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좋은 분들 많이 오셔서 정서적 안정을 좀 이렇게 지역에서 찾아가는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창 도서관 건립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역전 과제로도 해주신 것 같고 중간에 이제 잠시 어려움은 있었지만 제대로 이제 일정에 맞게 추진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지역 시구의원님 노력으로 해서 이제 집행부와 함께 최초 이제 추진했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상으로도 그때 이제 가서 보니까 방문시에도 아이들 공간이 너무 없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게 좀 해달라는 요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은 되고 계시지만 이제 한쪽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 평생학습가 같은 경우는 건축 전공은 아니시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검토 과정이라든지 다시 뭐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 진행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건축가라든지 이런 데 많이 좀 자문을 얻으시고 국장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런 데 중간중간 좀 추진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이 부분도 좀 꼭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면은 사실 이게 뭐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뭐 직렬이 나뉘어 있긴 하지만 본인들의 열정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그걸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평성교육과 팀장님 뭐 과장님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거는 충분히 문창도서관 같은 경우도 요번에 투자 심사를 할 때 다른 구 거는 보류가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적극 대응하셔가지고 조건부로 통과되는 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기간이 28년까지 추진되다 보니까 좀 이제 긴 기간이잖아요. 근데 또 중간중간 직원분들도 또 다른 데로 이제 바뀌실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이제 제대로 이제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누차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질의드리면 뉴빌리지 사업에 평생학습관 들어가는 거 맞으시죠? 그 대흥동. 예, 예, 예. 네, 그쪽에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옮기시려고.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유, 근데 이 평생학습 토지정보과인가? 거기서 와서 말씀하실 때는 평생학습관이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셨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는 바였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 예. 그 평생학습관을 넣은 거고 예, 예.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만약에 변경한다고 하는 때는 그 국토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네, 알고 네. 있어요. 저도 이제 예, 예. 직접 공문으로 한 건 아니고 직원한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알고 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뉴빌리지 사업에 평생학습관이 이전하는 거 맞는 걸로 알고 네, 저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죠? 네, 이상입니다. 고안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구 아카데미 이 강사 예산이 순수한 구비예요. 예, 구입니다. 중국 아카데미. 2025년도 3천만 원입니까? 예, 맞죠. 예. 23년에는 없었죠. 예, 그것도 처음이죠. 그렇죠. 2024년에도 예, 없었고 없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도 올렸습니까? 내년도. 예, 참 내년도 예산이 올렸어요? 예 3천. 3천만 원 똑같이 올렸어요? 예, 예. 자, 평생교육법 제4조 3항은 평생교육은 정치적 개인적 편견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 그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그 법적 책무를 숙지하고 계시죠? 예, 뭐 그렇죠? 예, 예. 예.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공적 교육에서 특정 영역의 그 목소리만 듣게 하는 것은 평생교육이 지향해야 할 다양성과 균형성에 이제 부합하다 이제 이런 이제 견해도 막 있고 그러죠. 이번 특강 이제 진행한 그 강사들의 그 제출받은 강의안 PPT 배포 자료 일체를 의회에 좀 제출 좀 해주세요. 내용을 어떤 걸? 뭐 이번 강사들이 강의한 내용 영사특강. 예예예예 네분 하신 거 말씀하시는 중구 아카데미 중구 아카데미요? 예예 예. 근데 그 자료가 있나? 자료 있겠죠. 예. 그것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의원이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주셨는데 본 의원이 이제 쭉 자료를 보니까 산성 마을문고 같은 경우가 2023년 이용객이 30명, 2024년이 95명이에요. 이게 따지면은 한 달에 8명 정도 왔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흥동 마을문고는 23년에 48명이었는데 2024년에 기적적으로 1300명이 됐어요. 중천동 마을문고는 23년에 247명 집계를 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미기재를 하셨고요.
대명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2023년에 120명인데 2024년에는 50명. 그러니까 약 한 달에 한 4명, 월 4명 정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심이 드는 거는 대흥 마을금고 같은 경우가 48명에서 1300명으로 1년 사이에 27배가 증가를 하고, 은행선화동 마을금고는 480명에서 2100명으로 4배, 거의 한 5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된 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국장이면 판단을 하세요? 이거는 뭐 동에서 받은 건데 이게 어쨌든 뭐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해서 이제 마을 금고마다 이제 자기들이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PC에다가 입력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적시를 해놓은 건데, 사실 뭐 이거는 동에서 한 거고 해서 하는데 뭐 그런 자, 국장님, 세부적인 그러면은 거는 예 지금 이제 답변을 하신 거 동에서 했으니까 지금 예, 정확한 뭐, 원인을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뭐 그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이 집계 방법에 대한 통일된 규정 같은 게 없어요? 지침이나? 그러니까 이용객 수라든가 대출 건수를 입력하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 이용객을 산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입력해야 된다는 지침 같은 거 없어요? 데이터에 대한 집계 방법. 그게 지금 그런 이거는 거 지금 특별히. 그럼 이 지금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이 자료 전체에 대한 신뢰가 제로인 상황이죠. 통일이 안 돼 있고 각각 그 도서관마다 편의에 의해서 본인들이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요? 이런 것도 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표준화를 만들 필요성이 있고 한번 아니, 근데 이 그런 사유라든가 상황에서 있는 건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립이고 사립이고 예산 지원을 해준다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요거는 이제 예산 지원할 때는 그 저희들이 그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평가표가 있는데 예. 도서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 뭐겠어요? 이용률 아니에요? 이용률이고 활성화인데 지금 이 이용률 집계 자체가 신뢰를 할 수 없는 데이터를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줬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2년 연속 휴관하는 곳이 3군데 정도 있죠. 예? 이제 2년 연속 휴관 중인 곳이 2023, 24를 보면은 금호새마을금고, 대전영어도서관, 문화주공 1단지 작은 도서관. 휴관 예. 휴관 사유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요거는 이제 뭐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뭐 그런 그렇다면은 예. 이 해지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폐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예. 2년 이게 언제부터 예. 그러면 지금 자료에는 지금 2년치 자료만 있는데 그 이 도서관들이 언제부터 휴관하고 있었는지는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자료는 있습니다. 예. 몇 년 정도 됐어요? 뭐 문화일동 같은 경우는 한 2023년 1월 1일부터 쭉 휴관하고 있고요. 뭐 영어도서관은 2013년 11월 19일. 2013년이요. 예예. 근데 아직도 23년. 2년 정도 지났는데 네네. 이 검토를 아직도 검토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예, 안내는 네, 했고요. 요 부분에 예, 대해서 좀 해보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효율, 저이용 도서관의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희용 도서관에 대해서 이 뭐 프로그램 아니면 홍보 그다음에 이제 뭐 어찌 보면은 그 위치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와 함께 좀 한번 점검을 통해서 활성화를 좀 이 중장기 계획을 좀 잡아서 하시면 어떻겠나.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률적으로 지금 저희들 작은 도서관들이 특성화된 작은 도서관들이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 도서관, 시니어 도서관, 뭐 다문화 아니면은 전문서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도서관식의 어떤 이 다변화 전력, 특성화 전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해주시고 성과 목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입력하는 지표 표준화를 시키신 다음에 이 성과율도 뭐 연 얼마씩 이용객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만들으셔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2023, 24, 25년도 해가지고 혹시 신규로 개설된 작은 도서관 혹시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예. 혹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혹시 아시죠? 제 55조 2 500세대 이상 주민 공동시설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근데 네. 지금 신규 아파트 단지들 다 그 신청 안 들어왔어요? 그거는 이제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개인 소유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 신고 의무 안 해요? 거기는 또 도서관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설치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예. 그러니까 그 대상이 근데 혹시 파악 안 해보셨어요? 있는지 근데 없는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신규 아파트 단지에 웬만하면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무슨 독서실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개인 주택 단지라든가 우리 뭐 중촌동이나 목동 이런 쪽은 거의 새로운 아파트로 채워져 있는 상태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설치가 돼 있으면은 그 거기도 똑같이 이제 어떤 뭐 개인의 저기가 되겠지만 저희들 거기 경로당 설치하고 다 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 거기들은 그러면 저희들 지원 안 해줘요? 공동시설에 들어간 거 하나도? 그러니까 저희는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경로당 의무가 없는데 예, 다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지금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의무 시설이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다 함께 돌봄 센터거든요. 이 시설들이 들어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평생교육과에서는 그 체크 혹시 해보고는 계시는 거죠? 네, 체크는 근데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그 설치 인가를 안 냈고. 그렇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이 자건도서관으로 등록 그 신청을 내면은 예. 저희들이 등록을 해주고 지원을 예.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활성화 측면에서 그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국장님 뭐 중장기적으로 생각은 하고 계시죠? 네, 뭐 그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 공동주택에서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쨌든 잘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용자들이 뭐 어쨌든 그러니까 요런 파악은 그런- 안 해보셨잖아요. 현장도 안 아니 가보시고. 파악을 하고 있대요. 우리 그 팀에서. 아무튼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네, 네. 지난주에 석교동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예. 개관을 했어요. 예. 거기 이제 지금 석교동에 있는 도서관, 돌다리 작은 도서관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중구에서 예, 모범 사례로. 예, 예. 그 혹시 도서관 가보셨어요? 예, 2층에.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아요? 서고 그게 도서관이 아니라 서고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의자가 태평 일동에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 갔을 때 도서관하고 석교동에 있는 도서관을 가봤어요. 태평 일동 같은 경우는 그 책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이 의자들이 좀 이 넓은 공간에 좀 탁 트여서 있었는데 석교동 도서관은 지금 창고에 창고. 그 서구를 못 만들어서 어린이 서적 같은 경우는 캐비넷 안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긴 탁자 2개인가 3개 거기다 놓고 거기를 어떻게 도서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저 책 대여소고 보관소 개념이더라고요. 그 앞에 공통공간에 좀 재배치를 하든가 그 평생교육과에서 한번 신경을 써셔서 네. 어린이 도서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책을 꺼내놓지를 못하고 그냥 캐비넷 안에다 넣어놨더라고요. 거기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용객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 확인하시고 네, 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좀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설 개선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돼서 이렇게 제가 한번 보는데 2024년 3년도 상반기 보니까 모집 수강 인원 20명 모집에 절반이 안 되는 데들, 중국어 회화가 40% 미달이고 뭐 영어 중국어 한 4과목 정도, 24년도에 상반기에도 한 3과목, 25년도에도 한 3과목 정도가 이제 수강생이 연속 미달 프로그램이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회 판단은 그래요.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거는 수요 분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또 이 601페이지에 보면은 반영 내용 보면은 2023년도 하반기에 수강인원 저조로 해서 폐강한 게 2023년, 2024년, 2025년 수강인원 저조로 해서 이제 폐강한 프로그램들이 쭉 있습니다. 명상광자, 영어기초, 부동산과 세금절약법 이런 부분 볼 때 이 수요조사 부분에서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부분하고 이 수강생 모집을 위한 노력 부분에서도 조금 부진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항상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려면은 그런 부분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사실 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원하는 그 강좌도 그 요청을 하고 하는데 좀 늦춰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선진화된 도시의 그 평생학습 강좌라든가 이런 걸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모델링해서 좀 적시에 좋은 교육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 선정을 했다가 네, 저조로 해서 폐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어떻게 돼요? 강사료는 그때 저희들이 그 강사를 그 개관할 때 개강하면은 주는 걸로 계약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폐강할 때는 그분은 그러면은 이게 개설이 됐다고 하면은 그분도 또 이제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폐강이 돼가지고 붕 뜨게 되는데 여기에 묶여 있다가 하는데 전혀 받는 돈이 없다. 그럼 그분한테도 손실 아니에요? 저희가 이 수강료 뭐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거 나가는 거는 없어요? 아니요, 그다음 위약금 이런 건 없고, 어쨌든 강좌를 하면은 그 강사를 선정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3년 평생학습 전체 예산을 봤을 때 한 8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머무르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2025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억 넘게 이제 편성이 돼서 좀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동참을 하고 있고 증가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 그렇게 투자 대비했을 땐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뭐 2023년도 비해서 이제 2023년 정도 보면은 평생학습관 이용률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한 13% 정도 그 내외에서 이제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좀 고민을 해주시고,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조금 그 다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좀 저희 중구가 이제 확 달라지는 성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숫자에 대해서 이제 증가세가 아니라 눈에 보일 수 있는 실질적인 만족도에서도 조금 뭐 지금 만족도 조사한 거 다 뭐 97%, 93%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뭐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은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좀 해주십사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